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명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정영태입니다. 본 영상은 케냐에 구축된 첨단 교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 운영 지원 사업은 교류협력국의 교육 정보 격차 해소와 ICT를 통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2개국에 첨단 교실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교실 구축은 물론 교실 구축 후 4년차까지 기자재 유지 보수 및 교원 연수를 후속 지원하는 5년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냐 첨단 교실은 교류협력국 선정에서부터 실시 협의, 교실 설계 및 개발 등 1년의 절차를 거쳐 2017년에 프리셔스 블러드 세컨더리 스쿨에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케냐 첨단 교실은 첨단형으로 설치되어 학습자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 모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고품질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노트북, 전자칠판, 전자교탁을 활용하여 제작한 컨텐츠를 수업에 활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콘텐츠 학습 지도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자칠판은 84인치 대화면으로 정교한 터치가 가능하며 스크린에 무선으로 모바일 기기 및 노트북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터치 스크린도 70인치 화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향 입출력을 위한 무선 마이크 한 세트와 스피커가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교탁에는 터치 및 펜 사용이 가능한 22인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7인치 컨트롤 패널을 통해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노트북은 50대가 있습니다. 인텔 i5 CPU와 8기가 램의 사양으로 MS 윈도우와 MS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인치 화면의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50대와 이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업 컨텐츠 제작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실물 화성기, 캠코더, 크로마키 스크린, 레이저 복합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서버 및 스위치와 무선 AP 4개가 설치되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첨단 교실 내부를 감시하고 녹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냐의 첨단 교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만든 첨단 교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잘 관리되길 기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첨단 교실 유지 보수에 대한 컨텐츠가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까지 리드 교사 정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세종시에서 리드 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실 시설 및 교육 기자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방글라데시 선생님들, 미얀마의 선생님들, 네팔 선생님들, 과테말라의 선생님들, 루안다의 선생님들, 그리고 케냐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첨단 교실에 있는 기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국에 들어가 있는 공통된 기자재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자재 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의 배치에 대해서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첨단교실을 잘 유지 보수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첨단교실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활동으로 각 나라에 설치된 교실 기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교사용 컴퓨터와 전자교탁, 학생들을 위한 노트북, 그리고 이러한 노트북과 스마트패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무선 AP, 스마트패드가 보급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자재와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서 한 가지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에 충전하면서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은 저는 충전함을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전함은 단지 수많은 멀티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충전을 하면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팬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쿨러 팬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충전함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빼고 오히려 책상 위에서 충전을 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활동으로 이러한 기자재들의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재의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교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자교탁의 뒷면을 열어보시게 되면 이러한 컨트롤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러 사진의 맨 위에 있는 것은 LCD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터치 패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컨트롤러를 조정할 수 있는 패널로 음성을 줄이거나 끄거나 혹은 노트북의 신호를 영상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동작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패널 밑에 있는 검정 색깔의 기다란 장비는 다양한 아웃풋과 인풋 단자들이 들어져 있는 컨트롤러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박스 밑에는 선생님들의 교사용 PC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와 선생님들 교실에 있는 전자교탁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PC에서 영상이나 음성의 신호가 컨트롤러로 아웃풋 되어져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선생님들 전자교탁의 모니터로 영상 신호가 아웃풋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서 전자교탁으로 영상 신호가 아웃풋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넣지는 않았지만 교실에 배치되어 있는 스피커도 컨트롤러에서 아웃풋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에서 모든 것들이 아웃풋이 되어져 있는데 터치 센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자칠판에서 교사용 PC로 바로 인풋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센서가 뭔가 이상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교사용 PC 뒷면에 있는 USB를 뽑았다가 꽂았다 해보시면서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첨단교실에서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의 밝기가 일반적으로는 하얀색의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칠판을 자주 쓰다 보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간혹 가다가 화면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자칠판이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자칠판이 고장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문제는 컨트롤러에서 발생된 오류입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의 전원을 전부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컨트롤 패널 그리고 컨트롤러의 전원 케이블을 전부 다 뽑고요. 한 10초, 20초 정도 후에 전원을 연결을 해서 켜게 되면 전자칠판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칠판과 관련해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컴퓨터의 화면이 혹은 선생님이 전자교탁 화면이 전자칠판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자칠판은 전자교탁의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컨트롤러에 속하져 있는 부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때에는 전자칠판을 못 쓰느냐? 아닙니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전자칠판 연결되어져 있는 코드를 바로 교사용 PC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사용 PC에서 컨트롤러로 영상이 나아가고 컨트롤러에서 전자칠판으로 영상이 송출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컨트롤러가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교사용 PC와 전자칠판을 바로 연결을 해버리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러 뒷면에 보면 RGB나 HDMI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전자칠판과 연결되어져 있는 케이블이겠죠. 제가 알기로 사실 RGB 케이블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는 HDMI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RGB로 설치되어져 있는 전자칠판도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와 전자칠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케이블을 하나 뽑아서 바로 교사용 PC 그리고 전자교탁이랑 그대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교사용 PC를 전자칠판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 P를 눌려서 화면 복제, 화면 확장 등 다양한 방법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여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자칠판을 하나의 모니터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 간혹가다 교사용 PC에 있는 스피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실 컨트롤러에 있는 전원을 켜주신다거나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러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 선을 컴퓨터와 직접 연결을 해주시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 뒷면에 보면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잭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잭을 연결을 해주시면 컨트롤러 없이 바로 스피커로 교사용 PC에 소리를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첨단 교실을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첨단 교실을 운영을 할 때에는 대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장은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는 누구나 어떤 기기에서도 쉽게 접속을 하여서 특별실을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에 있는 특별실 활용 대장입니다.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등 수업 시간에 필요한 특별실들을 내가 먼저 쓰겠다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의 컴퓨터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대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실을 운영을 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실을 유지하는 최적의 온도는 21도에서 24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16도에서 28도까지도 유지를 하여도 상관이 없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만 아니면 컴퓨터실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컴퓨터실을 유지하는 최고의 습도는 45%에서 5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40%에서 70%까지 습도가 유지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다면 컴퓨터에 이제 수분이 붙게 되어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습도가 또 너무 낮다라고 하면 정전기가 발생이 되어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모든 연수는 끝이 났습니다. 6개 국가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긴 시간 연수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교사 정창웅입니다. 두 번째 특별 연수로 기자재 오작동 베스트 6을 골라 해결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자재 오작동 베스트 6 증문즉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재 중 발생하는 주요 오작동 6가지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트북, 태블릿 PC 오작동 문제 해결. 2. 무선 AP 오작동 문제 해결. 3. 전자칠판 오작동 문제 해결. 첫 번째, 노트북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노트북이 잘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입니다. 노트북 작동 오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하드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오류, 조각난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하드웨어 장애입니다. 하드웨어 장애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원인의 전원 끄기, 하드디스크 불량 섹터 등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하드웨어 검사하기와 포맷하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검사하기 방법입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내 PC를 선택해 줍니다.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서 도구에 가보면 에러난 하드디스크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드라이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맷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포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하려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윈도우 CD나 윈도우 USB를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는 포맷이 어렵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내 PC에 들어가셔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포맷을 실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맷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포맷을 할 수 없고 윈도우 CD나 윈도우가 들어있는 USB가 있어야지만 포맷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맷을 진행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
소프트웨어 에러입니다. 원인으로는 원인 불명의 전원 끄기 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프로그램 재설치, 복원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재설치 방법입니다. 오류가 있는 프로그램 제거 및 재설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설치 시 기존 설치 프로그램은 자동 삭제됩니다. 복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를 선택한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 보면 복원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복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시점으로 보내준단 말입니다. 자, 복원 메뉴에 선택하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복원 메뉴가 없다면 복원 설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만약 복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복원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한 이후에 복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 조각난 하드웨어입니다. 원인은 잦은 파일 설치 삭제입니다. 해결책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PC를 선택한 이후에 조각 모음을 하고자 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한 이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도구에 들어갑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조각 모음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한 이후에는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노트북 활용 관련입니다. 질문은 노트북 화면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해결 방법에는 윈도우에 설정된 자체 기능 활용하기, 화면 확대 도구 프로그램 활용하기입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 스크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창을 킨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키를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화면이 확대되거나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윈도우 키와 더하기 빼기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더하기를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이 더 확대가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를 누르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하기를 계속 누르거나 마이너스 키를 계속 누르면 화면을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 도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검색에서 화면 확대 도구 프로그램을 검색합니다. 예로 들면 줌잇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 후 유튜브에서 사용 방법을 검색합니다.
세 번째, 태블릿 PC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태블릿에 미러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해결 방법에는 전원 재부팅, 미러링 설정 다시 하기입니다. 미러링 세팅을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태블릿 PC 제조업체 및 모델을 확인합니다. 모델을 확인했으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미러링 설정 방법을 검색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스크린 미러링, LG G 패드, 미라캐스트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선 AP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무선 AP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무선 AP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무선 AP의 인터넷 주소를 확인합니다. 무선 AP의 인터넷 주소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컴퓨터의 IP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cmd라고 커맨드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창이 하나 뜨지요. 그 다음에 명령어로 집어넣습니다. ipconfig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에 해당 컴퓨터, 해당 AP의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한 무선 AP의 관리 사이트를 검색한 후 IP 번호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 재설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무선 AP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무선 AP를 재부팅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재부팅 방법은 전원을 차단 후 다시 연결하여 넣거나 인터넷 랜 케이블을 뽑았다가 다시 삽입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전자칠판 오작동 관련입니다. 질문은 추가 장치를 전자칠판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HDMI, RGB 케이블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있는 HDMI, RGB 단자와 전자칠판에 연결된 컨트롤 장치에 HDMI, RGB 선을 활용하여 연결합니다. 컨트롤 장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자교탁의 연결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연수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자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재 리스트를 모두 작성한 후 월별로 기자재 현황, 주요 이슈 사항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기자재 관리 대장을 꾸준하게 작성하면 언제부터 기자재에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자재를 수리할 때도 관리 대장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기자재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약 관리 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을 하여 구성해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특별 세션으로 기자재 오작동 베스트 6 지문직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자재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리드 교사 정창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